노동계는 오랫동안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의 파업행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근로자 개인에게 청구하게 되면 근로자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근로자는 함부로 파업을 못하게 되고 헌법이 보장한 단체 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됐지만 이제는 판사가 개별적으로 보고 개인별로 그 책임을 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 문제도 중요한데요. 원청의 결정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또는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우리는 너희의 고용주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노동계는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이 노란봉투법을 지지해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근로조건과 관련된 경영상의 결정이 있다면 그것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이 된 것이죠. 노란봉투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근로자 보호의 조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짚었던 것처럼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는 각각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양면에서 균형 있게 봐야 되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업활동 위축 우려 때문인데요.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한된다면 파업은 당연히 쉬워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경영 안정성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관여자 모두를 하나하나 차단해서 모두 소송의 피고로 삼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1인 근로자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드는 만큼 산업 현장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점거나 설비 파괴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더라도 총액 기준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의 투쟁 강도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문제입니다. 원청이 모든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면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이건 기업에게 당연히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이 없는 것을 이상적인 노사관계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사실 하청이나 외주를 주는 것은 노동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해고가 어려우니 외주나 하청으로 해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해고를 어렵게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다 보니 이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을 꺼리게 되는 이런 반작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제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에는 기업을 위축시키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주나 하청을 주어도 직접 고용한 것처럼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하청 노동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하청 노동자 중에서 기업이 그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실질과 구체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것이고 하청 노동자와 하청업체가 짜고 실질적인 지배를 받았다고 주장할 때 기업이 과연 방어가 가능하겠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무엇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기업 구조상 불합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법으로 모든 걸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조항이라는 것을 둡니다. 여러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게 일반 조항의 예시인데요. 어디까지가 신이고 어디까지가 성실인지 기준이 있을까요? 결국 판사의 판단을 매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은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예상하고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조항을 두는 것인데요. 지금 이 노란봉투법도 그런 성격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조항을 두게 되면 구체적 타당성이 높아집니다. 판사가 개별 사안마다 일일이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일반 조항을 두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하여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만큼 예측 가능성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손해배상 책임도, 실질적 지배관계도, 그리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판사가 일일이 보라는 거잖아요. 자, 판사를 보려면 놓고 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소송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